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메이트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배동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그 강의의 구성은 개인회생 위주로 돼 있거든요. 파산도 있고 뭐 일반회생도 있고 법인회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회생 위주로 강연을 한 이유는 어차피 법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가장 많이 법률사무소나 로펌에 가시면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개인회생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제가 수업을 짰고요. 회생이라는 거를 다들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생하고 파산을 구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생의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드리고 이해를 하시고 교재를 봐야 이해가 되실 거니까. 회생은 돈을 벌어서 변제한다는 뜻입니다. 벌어서 변제한다는 거고, 파산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전에 알고 있던 빚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 다 털어서 빚 변제하고 남는 채무는 다 탕감받는 거죠. 의뢰를 오시는 분들도,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물어보시거나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오시는 분은 두 개를 구분하시는데, 그거 없이 막상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오시면 두 개를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회생은 내가 월급 받아서 또는 자영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버는 돈으로 내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행위고, 파산은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내 채무도 다 털어달라, 이 시에 탕감을 받는 게 파산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직장이 없는 사람이죠. 소득이 없는 사람. 뭐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건 아닌데,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채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소득이면, 채무는 몇 억씩 있는데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워낙 적다면 파산이 가능하긴 한데, 또는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급여액이 한 달에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불규칙적으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파산이 가능해요. 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직장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신입 여러분들, 초보 법률 실무가들에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있고 회생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원칙적인 모습인데, 개인회생은 요게 된 특칙이죠. 회생이, 원래는 회생 제도가 그 절차 자체도 훨씬 복잡하고 대리인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절차를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었죠. 간소화했죠. 절차를 간소화한 게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여기만큼 복잡하지가 않아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운영을 해보면 건수로 따지면 이거는 몇 건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법인회생, 일반회생은 실제로는 건수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개인회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뿌리는 같습니다. 여기서 나왔는데 절차가 몇 개 생략됐다 뿐이지 원리나 진행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채무액은 여기는 소액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여기는 좀 다액, 금액이 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큰 회사들이 많이 하죠. 신용대출은 5억 이하이만 가능하고, 담보부 대출,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아파트 뭐 저당권 대출이나 토지 저당권 대출은 10억 이하, 5억 이하 이 금액을 하고요. 이 금액이 넘으면 일반회생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일반회생 가야 되고, 여기는 채권자 결의가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법인회생을 가면 거기서 채권자 집행하기 전에 일단 채권자들을 한 바퀴 순방하면서, 주로는 금융회사들이죠, 순방을 하면서 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일반 채권은 전체 총액 금액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뭐 담보부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은 그런 게 없어요. 판사님께서 보시고 적당하다 싶으면 이건 인가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개시결정 내려주시는 거죠. 이거는 회생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는데, 취지는 비슷합니다. 방식은 비슷해요. 채무를 다 모아서 한 달에 얼마씩만 변제하면, 몇 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겠다. 이 취지는 비슷한데 수범자가 다르죠. 회생은 채무자 회생법에서 만들었다 있잖아요. 법에서 만드니까 내가 그 돈을 금융권에서 빌렸든 개인에게 빌렸든, 이게 뭐 친구든 일수업자든 사채업자든 간에, 아니면 금융권 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어디서 빌렸든 간에 요 모든 채무가 다 탕감의 대상이 되죠.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하는 건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금융권만, 얘들만 가입이 돼 있죠. 얘들만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기 가입되지 않은 채권들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절차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은 보면 여기 갔다가 다시 대부분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입 안 된 채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채무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처리해 주는데 이건 처리를 못 해준다, 이러면 반쪽만 처리하면 이제 할 실익이 없으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은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 흐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법원에 말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뭐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법원에 나를 회생시켜달라고 개시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는 거죠. 요거를 제출하면 그 다음에 회생위원이란 분들이 선임이 돼요. 내 사건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죠. 법원에서 내 사건을 담당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선임되고 금지명령이 나고요, 개시결정 나고요, 변제기간이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3년간 변제를 합니다. 3년간 변제를 하면 변제 못하고 나머지 남은 채무는 면책. 채권 번호를 입력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입력하고, 1번 뭐 우리은행이다,
내가 여기서 빌린 돈이 뭐 500만 원이 있다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있다. 그 다음에 빌린 돈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다 적고 난 다음에 합계액을 매니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채무 총액의 합계는 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국민은행에서 얼마 빌렸고 신한카드에서 얼마 빌렸고 이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때. 간단히 적으면 이렇고 그 내용에 보시면 주소도 있고 뭐 채무 발생한 날짜하고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에서 적으실 때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 주소를 적는 이유는 이제 이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했으니까 너희도 의견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해보라고 송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채권자 이름 쭉 적어주고 금액 얼마다 합계 얼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방금 채권자 목록은 내가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가를 적는 거죠. 내가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 재산 목록은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적는 겁니다. 뭐 얼마 있다, 그 다음에 예금, 은행 통장에 예금 뭐 얼마 있다, 보험 환급금, 자동차 이런 거. 보증금 3천에 월세 뭐 100만 원 내고 산다. 그러면 3천만 원의 재산을 적어주는 거죠. 보증금 적고 그 밑에는 부동산. 그게 뭐 아파트든 빌라든 토지든 그게 주소가 어떻게 되고 가치가 얼마 된다. 그리고 밑에 뭐 사업용 설비, 이건 개인 사업자겠죠. 사업용 설비가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대여금 채권, 내가 빌려준 채권이 얼마 있다, 받을 돈이 얼마 있다. 그 다음에 매출금 채권, 대여금 채권은 빌려준 돈, 매출금 채권은 내가 상거래하고 물건 팔고 못 받은 돈, 외상대금 받아야 될 돈, 그리고 예상 퇴직금, 나중에 퇴직하면 얼마 받는다. 재산 목록에 내 재산의 합계가 얼마다 적어주는 거죠. 그럼 벌써 두 가지가 완성이 됐죠. 요 앞에 채권자 목록 적을 때는 내 빚이 얼마인지, 내 부채가 얼마인지 적는 거고, 재산 목록을 적으면 내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이걸 다 환가하면 얼마가 되는데 합계는 얼마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라는 걸 보면 이게 다 합쳐서 재무제표라고 부르는데 매출이 얼마고 거기서 뭐 비용을 얼마 빼면 내가 순이익이 얼마 있다. 이걸 적는 거고,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이 뭐 부동산이 뭐가 있고, 물론 이제 계정 과목은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좀 유동자산인데 뭐다 이렇게 다른 말로 적혀 있는데, 쉽게 하면 부동산이 얼마 있고 뭐 예금이 얼마 있고 현금이 얼마 있고 뭐 특허권이 얼마의 가치가 있고, 부채는 내가 뭐 빌린 게 지금 당장 갚아줘야 될 돈이 얼마 있고 1년 이후에 갚아줘야 될 돈이 얼마 있고 뭐 선수금으로 받은 게 얼마 있고 부채를 적어주는 거죠. 우리 개인회생의 첨부 서류가 별게 없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요거 손익, 매출 비용, 요거 4개, 매출 비용, 요 4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산하고 부채 상태를 보여주고 내가 버는 돈과 쓰는 돈을 비교해서 한 달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거죠. 아까 방금 요 앞에서 그렸던 채권자 목록은 이거죠. 이거 부채, 나에게 부채가 얼마 있는지, 내가 우리은행에서 얼마 빌렸고 신한은행에서 얼마 빌렸는지를 디테일하게 표로 나타내 주는 거고, 방금 봤던 재산 목록은 요거죠. 요거 자산 부동산이 얼마 있고 뭐 예금이 얼마 있고 뭐 자동차가 뭐가 있고 자산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이름만 딱 봐도 나오죠. 수입, 지출, 비용, 요거 2개를 나타내는 거죠. 표 요거 만들어서 제출하면 이제 신청서가 다 만들어져 나간 겁니다. 요거 하나 배웠습니다, 방금. 근데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방금 배우신 게 거의 뭐 모든 내용을 다 배우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생위원과 채무자의 면담. 회생위원과 채무자가 면담을 하는데, 우리 회생위원 선생님이 여기 금지명령 내려주고 요때 보전 공고를 내려줘요. 보전 공고 뭐 요건 이제 나 차차 배우면 되고, 의뢰인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는데 요것도 이제 회생위원편에서 말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판사님이 모든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 판사님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인회생은 확인해야 될 서류의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판사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대신 처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회생위원들이거든요. 일부는 법원에 계신 사무관 여러분들이고 일부는 변호사예요. 적어도 이 개인회생 사건에서만큼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법원으로부터 일종의 뭐 외주를 받았다고 얘기해야 될까? 외주를 받아서 대신 심리를 해서 보고서를 판사한테 제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면담을 하는 거죠. 개시 신청하고 금지명령 나오고 보전 공고 받아서 면담 한번 해보고 서류가 다 돼 있고 하면 개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채권자 집회 한번 한 다음에 채권자한테도 의견 진술의 기회는 줘야겠죠. 계속 인가를 받거나 요건이 안 되면 폐지가 되기도 하죠. 자산, 부채,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2개 있다 했죠. 딱 4개의 개념만 알면 된다 했죠. 자산, 부채, 매출, 비용 4개의 개념만 알면 된다 했죠. 자산은 재산 목록에 적고, 부채는 채권자 목록에 적고, 매출하고 비용은 수입 및 지출 목록에 적으면 개시 신청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던지고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나중에 면담 한번 만나서 부족한 서류 조금 더 내주면 개시나고 인가나고 변제하면 끝이 납니다.